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 8월 17일 비트코인 차트를 열었는데요. 음, 지금 8월 들어와서 세 번째로 1차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8,900선을 세 번째로 뚫렸습니다. 물론 이제 잠깐 뚫린 거예요. 잠깐. 요게 이제 세 번째인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뚫리다 보면 더 이상 8,900선을 1차 지지선이다. 최우선 지지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음, 이, 이제 사실은 그 전에 보면 오늘 시작할 때 새벽이죠. 새벽 한 1시 반 정도에 엄청난 양봉이 하나 나타났죠. 그래서 요 선이 말하자면은 한 8,950선입니다. 예, 여기서 8,960, 요 정도 되거든요. 6인데 여기를 뚫지를 못했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예.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큰 매도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도를 던지는데 이거를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빠지는 그래서 8,900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요 부분대가 중간에 존재합니다. 요 구간. 그러니까는 이평선, 60일 이평선이랑 20일 이평선이 겹치는 부분인데 요 부분대가 이제 말하자면은 8,920대인데 요 부분 사이에서 이제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제 8,900선이 붕괴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때도 보면은 거래량이나 이런 가격 하락이 동반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렇게 쭉쭉 빠지는 것도 보면은 보십시오. 여기. 예. 그러니까 가격 하락과 거래량이 같이 결합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수세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8,900선이 이게 아, 지지되고 있다는 게 단순 단기 매수냐 아니면은 큰 세력의 흡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선 이 CVD 차트 온체인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고래입니다. 요게 이제 고래인데 그러니까는 100만 최소한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이제 하루 이내 혹은 한 타임에 소화하는 고래들인데 요게 이제 갈색 선이죠. 이 갈색 선 보면 지금 상승할 때, 요 부분입니다. 요 구간에서 말하자면은 매도를 해요.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서 매도세를 유지하다가 사라지죠.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대로 차트에도 반응이 됩니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걸 이기지 못하는 게 아까 보신 그 고래들이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죠. 이 부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는 주로 중형 소형 투자자들이에요. 지금 그 여기 CVD 차트를 보면 여기 보면 이 상어급이라고 할 수 있죠. 상어급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 움직이는 여기 보십시오. 참여를 안 해요. 그냥 거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형 투자 그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에 비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고요. 아예 고래는 아까 보신 것처럼 빠져나갔어요. 뚝 떨어진 다음에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중소형 투자 그룹이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그냥 딱 막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매도세를 받아안지 못하면서 떨어져 나갔고 그다음에 8,900선이 붕괴된 다음에 고래는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상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참여하다가 또 그냥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꿔드리고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는 온체인 데이터 보신 것처럼 중소형 투자자 그룹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끌어올리는 힘이 강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도 당연히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지금 요 처음에 새벽에 오늘 새벽에 뚫으려고 했던 8,950선 요거를 지금 뚫었다는 거. 지금 뚫었죠. 요거를 뚫었다는 거는 고무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중소형 투자 그룹이 매달려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예상할 때 다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을 보면 8,900선과 8,950선, 60선 이 사이에서 계속 또 횡보를 할 그럴 가능성이 많다. 왜?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저녁 때와 내일 새벽 때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고래는 도망갔고 상어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강력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현재 시간 2시 반 현재 도전했다가 다시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박스권 횡보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길 만한 에너지는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순간 단기 전망을 함에 있어서도 고래도 빠져나갔고 상어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단기적으로도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 뭐 저녁과 내일 새벽까지도 뭐 그렇게 크게 바람직한 상황은 벌어질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예. 지금 단지 이제 MACD 같은 경우에도 녹색 부분이 많아서 고무적이라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십시오. 계속 횡보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MACD 선에서도 긍정적인 거를 발견하기 힘들고 RSI도 변동은 있지만 계속 뭐 지금 60일까지 꽤 올라가 있지만 계속 그냥 그 안에서 중립적으로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기서도 뭐 크게 발견할 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시장의 기본적인 에너지는 부족하면서도 또 시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브렌트유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좀 떨어지는 듯 하더니 브렌트유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침공했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란 전쟁이 아니라 거의 이스라엘 전쟁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코가 깬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채권을 강하게 만들겠죠. 우리 비트코인한테는 되게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코미디 같았는데 SEC가 증권거래위원회가 원래는 그 클래러티 법안 진행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어떤 회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취소했습니다. 뭐 이제 말로는 이것이 클래러티 9월 달부터 있을 클래러티법 협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 짓 하지 마. 뭐 이렇게들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나게 굴러가고 있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업계, 예측 시장 업계 CEO들을 만나요. 언제 만나요? 19일 날 만납니다. 19일 날. 19일 날 백악관에서 만나요. 자, 이거 만나는데 SEC에서 미리 만난다? 아니죠. 그럼 김 빠지게 되죠. 트럼프의 이 만남이.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 안배라는 거죠. 이 미팅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SEC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SEC에서 알았어 하면서 이제 취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얼마나 지금 가상자산, 암호화폐 업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씁쓸한 거죠. 물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또 필요하기도 해요. 우리 암호화폐를 위해서 지금 규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가 필요한 건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양새, 기관이나 기국끼리의 어떤 서열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가상자산 업계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과 스케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대단히 씁쓸한 모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취소시킨 거예요. SEC 그 회의는. SEC 회의도 꽤 기대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SEC가 적극적으로 나서만 주면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상당히 좋은 호재 성격들의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 한번 트럼프에 의해서 꺾였고 요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코인의 투자는 실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용성이에요. 사용성. 사용성이 중요하다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랭킹으로 판단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블록체인 산업이 금융이랑 결합되기 때문이에요. 금융이랑. 이제 금융이 결국에는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하나의 성향이나 취미, 기호, 취향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메인스트림화 되고 있어요. 금융화 되고 있어요. 블록체인 금융으로 이제 이렇게 초창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시총 랭킹 이런 게 아니고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실제로 금융이나 실제 생활에 라이프에 어떤 도움을 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코인이 그 블록체인이 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디지털 골드, 디지털 골드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하나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 비트코인도. 예.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지배적인 디지털 골드죠. 어느 암호화폐도 따라오질 못합니다. 하나의 자산 형태로 인정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은, 산업은 무슨 일을 할 건데, 그래, 자산으로서의 너희 위치는 알겠어. 근데 어떤 역할을 할 건데, 금융 안에서.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에 자산들이 얹혀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수수료 수입 매출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고,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개발자들도 많이 뭐 레이어 2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통 금융이 디지털 자산, 즉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다 완전 수용했어요. 대립 시대가 끝났습니다. 사실 맞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금이 아니고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플러스 알파로 어,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좀 플러스가 돼야 우리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지금 아까 중간중간 봤던 CVD 차트를 다시 제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가격 여기에서 좀 뛰었죠. 그러다가 막혀갖고 다시 내려가고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8,900선 무너졌던 거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막 계속 올라가다가 올라가고 있죠. 복귀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좀 평가를 해본 CVD 차트를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USDT, 테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떻게 보면 달러 현금이죠. 현금으로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히트맵인데 어느 가격대에서 많은 거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고 요 선은 각 투자 규모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는 투자 그룹이 각 어느 정도의 매수세 시간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매수세, 어느 정도의 매도세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요때 보십시오. 요때. 예. 요때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요게 이제 보라색이 요게 상어 정도 되는 거예요.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단위로 투자하는 상어 정도 되는 거고 요 갈색이 말하자면 고래입니다. 그러니까는 100만 달러에서 투자 단위가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단위 정도 되는 고래인데 자, 요 부분에서만큼은 여기 상승할 때 이 상어도 참여를 했어요. 매수를 올리죠. 나머지 중소형 투자 그룹들도 다 매수세를 올렸습니다. 단 고래는 그냥 오히려 이때부터 낮췄어요. 매수세를.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요거 떨어진 다음에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나가버렸는데 상어는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서 지금은 오히려 중소규모 투자 그룹들이 매수세를 올리고 있을 때 빠져나와서 중립적인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매수세가 어떻다?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 표가 보여지고 있죠. 고래는 빠져나갔고 이렇게 그죠? 지금 그 다음 규모가 큰 상어는 중립적인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중소규모 그룹의 중소규모의 투자 그룹들만이 열심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박스권 횡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전망하는 겁니다. 적어도 물론 더 길게도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좀 뭐랄까 선을 넘는 거고 냉정하게 보면 적어도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그다음에 내일 새벽 아침 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맨 아래는 8,900 그죠? 맨 위는 8,950선 요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횡보를 할 걸로 보인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제가 계속 차트 분석을 하면서 특히 아래는 몇 번 뚫리긴 했지만 그래도 버티는데 윗단은 계속 내려오죠. 한때는 8월 초에 이 윗단이 뭐였습니까? 9,200이었죠. 9,200선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 저항선이 9,100까지 가더니 그죠? 또 9,000까지 가더니 이제는 이 저항선이 오늘 확인이 됐죠. 이 저항선 8,950에서 60 사이가 저항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도 점점 하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딘가 더 깊은 바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경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선을 넘은 거고, 어쨌든 최소한 오늘 저녁과 내일 오전까지는, 내일 새벽까지는, 오전 되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을 지지부진하게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고래는 빠져나갔고, 상어는 유보종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들, 공유를 하면서 내일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또 좋은 내용으로 잘 준비된 내용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